증시대담 프리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 투자 전략인데 간밤에 엔비디아가 플러스를 보여줬습니다만 사실 월가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엔비디아 투자 등급을 하향시키는 그런 도전적인 과감한 레포트 나왔었는데 그래도 간밤에 2.5%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그런 우려를 좀 불식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변화 그리고 국내 증시 투자 전략 반도체와 비롯해서 같이 볼 수밖에 없는데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요. SK 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PBR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가격이 높냐 낮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0.71%, 그러니까 0.71배.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대비한 밸류에이션이 70%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PBR 밸류에이션이 2배 가까이, 2배를 살짝 넘었죠. 2배가 넘는데 삼성전자는 1.45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삼성전자의 어떤 디스카운트 내지는 삼성전자의 부진을 이 차트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2014년 거의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밸류에이션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HBM이라든지 AI와 관련된 신성장 모멘텀에 삼성전자가 조금 부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거의 뭐 2년째 이어졌었죠.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근데 최근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물론 이제 레거시 쪽 기존에 있었던 디램 사업부가 좋아지면서 이익 자체가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서긴 했지만 이거를 발판으로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HBM에 대한 기대감을 기다리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어저께는 또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사야 될지 삼성전자를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증시 대담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수, 코스피 지수가 2,900을 넘기 위해서는 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키포인트가 필요한지까지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증시 대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오프닝 때 그리고 이제 프리뷰 때 엔비디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최근에 나왔는데 간밤에 또 플러스를 보여줬습니다. 보기 좋게 그 의견을 무시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애플, AMD, 인텔 등 엔비디아가 가파르게 끌어왔던 AI에 대한 성장이 다른 기업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래도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엔비디아 그 의견 하향한 건 제가 잘 못 봐가지고 그런가요? 정확히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오늘 시장도 무시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그러게요. 수치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다른 쪽에서는 180달러로 높였다는 리포트도 봤거든요. 근데 180달러 높인 거는 매출은 무려 2천억 달러를 잡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2천억 달러면은 올해 1,200달러, 내년에 엄청난 건데 오히려 그 리포트에 더 반응한 것 같다는 느낌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향 180불, 200불 뭐 부른 건 많이 나왔는데 매출 내년도죠. 올해 성장하고 내년도 성장을 뭐 많이 하는데 1,200에서 2천억 보면 굉장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이제 계속 감론박이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엔비디아 말고도 다른 주식이 어떠냐는 건데 엔비디아가 지금 최고점이 액면분할하고 140불 조금 넘었었죠. 네. 그래서 그거 대비했을 여전히 아직은 그 밑에 있죠. 오늘 좀 올랐습니다만은요. 오늘 올라서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사자로 표현한다면은 네. 사자가 계속 포효하지는 않고 잠깐 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기라고 본다면 그 사자가 휴직에 들어갔을 때 어느 또 새로운 또는 제2의 강자가 또 들어서느냐는 건데 일단 세 가지 대충 한 두 가지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애플과 전통적인
CPU 업체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애플은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잡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다시 또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온 디바이스 AI라는 그 추세에 대해서 저번에 WWDC 이후로 그 추세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이런 거 추세 잡히면 한 3개월은 가지 않습니까? 네. 봤을 때는 9월달 애플 신제품 나올 때까지는 이 흐름이 대동소이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각도는 지금보다는 좀 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전통적인 CPU죠. 그러니까 인텔? 그렇죠. 엔비디아에서 GPU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은 부족하고 그러면서 AMD가 있고 AMD나 인텔이나 좀 CPU라든지 전통적인 온 디바이스 AI가 됐을 경우에 CPU, GPU가 어떻게 자리를 매김하느냐 이런 거 중요한데 일단 인텔부터 말씀드리면 워낙 많이 빠졌죠. 더 나쁠 게 뭘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악이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한 6% 넘게 오르고 오늘도 1% 넘게 넘어서 네. 한 30불 중반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연초 대비해서 30% 정도는 빠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빠진 게 뭐 있습니까? 그 뭐 테슬라가 엄청 빠지다가 결국은 말아 올랐듯이 그래서 더 나쁠 게 없다는 개념에서 인텔은 캐치업 플레이로서 주가가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게 있고 AMD는 순수하게 엔비디아하고 갭을 메울 수 있다. 엔비디아가 완전 나락으로 가지 않느냐? AMD는 좀 갭을 메꾸면은 나락을 가더라도 좀 이따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온 것 같은데 밸류가 싸지 않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기에 실질적인 넘버를 확인하고 변곡점을 이룰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시장 내에서 엔비디아를 주도로 한 이 쏠림 현상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상당히 좀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분위기였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인텔, AMD의 상승은 그런 시장의 경계감을 조금은 누그러뜨리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또 우리나라 증시로 또 이게 전환해 보면 SK 하이닉스로만 가던 반도체 시장이 네. 삼성전자라는 큰 전환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최근에 조금 이제 이익이 발표되면서 물론 이제 HBM 쪽은 아니었습니다만 HBM도 기다리고 있고 네.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결국 뭐 A를 통해서 이익을 벌어들이나 B를 통해서 이익을 벌어들이나 이익을 내야 되는 게 기업이니까 그렇죠. 잘 냈죠. 맞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라기보다는 어제만 보면 또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내가 있다 이러면서 나를 잊지 마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네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나왔을 때 서프라이즈 나왔죠. 근데 그것이 3분기에도 이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고스란히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도 이어진다고 보면은 네. 그 내용적인 거는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더 올란 거거든요. 메모리 가격이 더 오른 거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10조 4천원 나왔을 때 60%, 한 6조 초중반 이상 되는 그 숫자가 메모리로 하면은 그게 하이닉스랑 비슷하면은 네.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목표 2분기 추정이 6조 한 2천원까지 나온 게 최고치 같은데 네. 그 숫자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삼성발 2분기 서프라이즈가 하이닉스에도 적용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당일날도 느낄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생각하고 삼성은 아직 HBM 아직 안 된 거 아니야? 네. 정확히 HBM이 안 된 게 아니고 HBM 3, 2, 4 엔비디아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삼성이 좀 올랐고 하이닉스가 삼성으로 인해서 이 전망 나온 것 때문에 하이닉스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네. 하이닉스도 업사이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이 어저께 좀 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삼성전자의 어떤 이익에서 추론하건대 SK 하이닉스가 뭐 나쁠 게 뭐가 있냐. 네, 더불어서 조금 더 성장성이 있는 HBM 쪽의 어닝을 확인한다면 결국 대장주의 프리미엄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아직 삼성전자가 콜을 받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인 어떤 상승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 2,800을 넘어섰고 드디어 이제 2,900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900을 강하게 뚫으려면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다른 업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다른 업종에 대한 얘기들 반도체와 함께 지수를 좀 네. 2,900에 안착을 시킬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게
방송에서는 이거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 지수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돈 버는 게 아니라서 결국 뭐 섹터 찾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종목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요일 기준으로 별로 변한 게 없으니까 금요일 종가 기준에서 삼성 하이닉스가 네. 코스피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아마 30% 거의 됐을 겁니다. 네. 현대차 기아 합하면 37% 정도 돼요. 음. 그래서 금요일 기준으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현대차 포함해서 이 37%가 한 5, 6% 오르면요. 네. 나머지 62%. 한 네 가지 종목 말고 나머지 종목들 합해서 시가총액 63%가 하나도 안 오른다고 가정하고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만 한 5에서 6% 오르면은 2,916이 나옵니다. 2916. 거꾸로 얘기하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현대가 안 오르고 네. 금요일 종가에서 안 오르고요. 나머지 63%에 해당되는 것이 한 3% 남짓 오르면 비슷한 수치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가 6%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먼천지 아니면 나머지 것들에서 한 3%씩 오르는 것이 먼천지. 그게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가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일단 이익이 중요한 시기고 네. 2분기 실적 시즌이고 하니까. 그래서 2916은 삼성 하이닉스나 이런 쪽 중심으로 먼저 가고 네. 소비자. 그리고 나서 그게 안착이 되면 다른 것도 합해서 2916 이상을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순서가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 6% 오르면 삼성전자는 9만 한 2, 3천 원 정도 되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한 27만 원, 26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네. 가능성 있죠. 27만 원 아니고 한 26만 원 정도.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스토리입니다. 네. 그렇게 보는데 다른 주 뭐가 있느냐? 다른 주는 일단 실적 나오는 주로서는 조선주, 조선주. 화장품 미용주, 네. 그다음에 모멘텀,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업 밸류와 방산주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화장품주 정도 빼놓고는 그렇게 조정을 받지 않았죠. 화장품은 최근에 이제 그 조정을 좀 받았고 수출 데이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삐끗했어. 네, 수출이 좋긴 좋은데 월간으로는 좀 둔화세가 네,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결국 수출로 나가는 거니까 매년 매월 10일 단위 자르니까요. 오늘 10일이네요. 네. 다음 주가 아니죠? 좀 있으면 나옵니다. 곧 나오네, 내일. 그러니까 한 달에 3번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10일이 지났을 때 한 번 예. 나오고 20일이 지났을 때 한 번 맞아요.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30일 거, 한 달 거는 이제 매월 첫째 일요일, 그러니까 1일에 맞습니다. 나오고. 네. 그럼 상대적으로 화장품이나 미용 같은 거는 재반등 시점 같은 걸 논하고 미리 들어가고 확인하고 플레이하는 것이 이게 단기 트레이드로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시가총액의 비중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조선이나 결국은 자동차 은행 쪽 와야 되는데 조선과 조선주는 어떨까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믿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뭐 인건비 올라가고 그다음 생산성이 받쳐주고 이거를 어떻게 되는지 항상 분기 실적에서 그것이 미스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2분기 실적이 확인될 때 이게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2분기 확인이 잘 되면은 대다수는 한 7대 3 정도 좋게 생각하시는데 네. 2분기 실적이 부합하면은 맞습니다. 이거는 반도체 하이닉스 현대차 반도체 말고도 올라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기업 밸류 방산주는 단기 모멘텀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동 전쟁이 휴전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뭐 안 좋죠. 근데 휴전된다고 해서 재정 지출에서 방산과 관련된 그건 지출은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이제 네. 주가 올랐기 때문에. 아, 그다음 만약에 그 지금 나토 회의가 이번 주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거 관해서 뉴스가 나오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그 지나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가 올랐으냐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모멘텀이 지속될지 여부를 조선이나 방산이나 그 단기 모멘텀이 아니면 중기 그림은 조선 방산은 전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다음으로 좋아합니다만은 주가적 측면에서 그걸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고요. 시가총액이 가장 큰 거로 하면 자동차 은행이에요. 맞아요. 근데 공통점은 기업 어제 밸류.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쵸. 네. 리포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에 부합 정도다 그러면 빠지고 네. 리콜 얘기 나오고 네. 은행 같은 경우는 또 이익 실현이 나오는데 네. 둘 다 시행 과정에서 기업 밸류가 실제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는 것은 약간 이것도 정치적인 성격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장은 결국은 조선하고 방산주가 단기 모멘텀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하락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밸류는 시행 과정을 거치더라도 걸림돌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면은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올라가서 2,900 안착하고 올라가면은 결론이 다 나왔네요. 그러면 3,000도 바라볼 수 있죠. 3천을 바라볼 수 있다. 거꾸로 둘 다 안 될 수도 있죠. 둘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안 되면은 그러면 아마 2,900 스트러글이 한참 진행되거나 최소한 한 달은 더 진행돼서 결국은 엔비디아가 콜을 불러줘야 되는데 그러면 8월 말 정도, 8월 중후반에 엔비디아 이번 분기에도 130% 성장해요. 다음 분기 네. 다음 분기 성장률도 한 8, 90%는 됩니다. 이렇게 돼서 저번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한 180불 달러 200불에서 10% 애누리 까고 그 정도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추동력을 얻게 되면은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여전히 2,900대 안착은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망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반도체의 어떤 성장성, 반도체 지수 지킴이 유지가 될 것 같고 이 안에서 굳이 만약에 반도체 이외의 업종을 찾자면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10일 정도 되면 또 화장품이나 수출 데이터가 나오니까 화장품 그리고 기업 밸류와 방산 이 정도의 어떤 카테고리에서 어떤 키 맞추기 정도의 수익률 게임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안에서 2,900과 3,000을 바라보는 그런 흐름이지 않겠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번 주에 물론 간밤에 파월 의회 상원 네. 증언이 있었고요. 오늘 저녁에 또 하원 증언이 있어서 아마도 상원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별거 하원에서의 없겠죠. 이벤트는 크게 또 주목을 하진 않겠지만 물가지표도 있고 이런 이번 주에 이벤트를 좀 소화하면은 우리가 또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오늘 파월 의장에서 코멘트는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었습니다. 인플레 말고도 고용도 중요하다. 성장에 대한 시선으로 전환이 됐다. 예, 그 고용이 무너지지는 않게 하겠다는 어떤 내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규 실업 수당 또는 신규 해고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서 실업률이 4.1이 다음 달에 네. 4.3 정도 나와서 샤메 법칙이 0.5%를 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빨리 오지 않으면은 밸런스되게 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확실하고 고용은 완전히 쿨되지 않고 네. 이런 아주 절묘한 골디락스가 한두 달은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가 2번 유지되는 기대 심리가 8월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지수는 제가 이거 2,800 초반일 때 5%인데 네. 올라왔으니까 3% 정도 오른 2,916에서 네. 2,940 정도가 올해의 피크가 아니겠냐 생각이 들고요. 2,900 중반. 네, 그 피크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혹시라도 한 번은 했지만은 네. 나중에 고용 지표가 9월 이후에 내려가면은 너무 빨리 내려가면은 하나 1회로 끝나면은 피크 시점은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다. 이 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 이번 주에 CPI 넘버가 코어가 3.4 이하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코어가 3.4 밑으로 나온다면 금리 인하가 1회 이상은 할 거기 때문에 네, 그거 확실히 될것 최소한 같습니다. 그러면 3분기 정도는 뭐 약간 시장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한 100포인트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